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중국 공산당 퇴진 운동 백지 시위 시리즈 오늘은 7번째로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지 시위들을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있어서 거의 실시간으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중국에서 시작된 공산당 퇴진 운동 백지 시위에 대해 호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공산당과 공안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나 이번 시위에 동조하는 외국인들도 이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독일, 스위스 등의 서구 국가들과 일본, 타이완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번 중국의 공산당 퇴진 백지 시위 백색혁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단 신장 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시 봉쇄된 고층 아파트 화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열고 촛불과 국화꽃으로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이어서 중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호들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백지 시위 백색혁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종합해서 소개합니다.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 미국 LA, 뉴욕, 남가자주대, 미시건대, 버클리대, 콜롬비아대, 스위스 취리히, 일본 도쿄, 타이완 타이베이 그리고 한국의 홍대 앞에서 진행된 시진핑 퇴진 공산당 퇴진 시위와 구호를 들어보겠습니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유혈 사태의 현장에 있었고 천안문 민주화 시위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하나로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망명하여 반체제 운동을 이끌고 있는 왕단은 중국인들에게 5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비상상황에서 절대 비아냥거리지 말고 모두가 힘을 내고 격려해야 한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격려하자. 둘째,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당이 정부를 봉쇄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진핑 퇴진, 공산당 퇴진, 백지 시위 사실에 대해 중국에 있는 인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중국 인민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고 백지 시위가 계속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왕단은 이렇게 말한 것이죠. 셋째, 해외에서 중국인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되 공산당이 잘 쓰는 해외 외부 세력의 농관이라는 낡은 선동전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중국인들 스스로 일어서도록 격려해야 한다. 넷째, 중국의 상황을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 언론사와 연결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 중국의 백지 시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전 세계에 퍼지게 해야 한다. 천안문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왕단은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외에도 많은 말들을 쏟아냈는데 해외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도 중국 내의 백지 시위를 격려하고 있죠. 한 중공 반체제 인사는 중국인들이 시위를 할 때 7가지를 조심하라고 조언했는데요. 첫째, 게릴라식 분산 시위를 하여 중국 공안들의 힘을 분산시켜라. 이건 홍콩 우산혁명의 게릴라 시위로 효과를 본 것이기도 하죠. 둘째, 항의는 한 곳에서 오래 지속하지 마라. 공안들이 시위대를 포위할 시간을 주지 말아야 한다. 셋째, 각종 구호를 사방 곳곳에서 부착하여 일반 인민들이 보게 하라. 넷째, 중공 기층 간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 다섯째, 중공이 군대를 동원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파 고위층들과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라. 여섯째, 부패 등 악질 공산당 간부와 정부 관료들의 범죄 사실들을 대중에 알려서 반정부 여론을 조성하라. 일곱째, 해외 언론에게 시위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세계 여론을 조성하라. 실제로 상하이, 베이징, 우한의 경우 시위대가 모이는 곳이 한 곳에 집중되면서 공안들이 이후의 시위를 원천 봉쇄하여 백지 시위의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했죠. 따라서 분산 집회와 함께 한 곳에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고성으로 시위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대도시 백지 시위의 문제점은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지만 실제 함성을 지르며 시위에 참가한 사람보다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는 방관 관중이 많았다는 거죠. 중국 SNS에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기만 하고 구경거리로 즐기는 이들은 중국인들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 이기적이고 남의 아픔을 모른 채 하는 냉담한 태도였다고 비판합니다.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자신은 뒤에서 팔짱이나 끼고 핸드폰으로 촬영이나 하는 이들로 인해서 중국의 미래는 암울하고 노예 같은 삶은 지속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갑자기 확산된 백지 시위에 대해 당황하던 중공은 대도시 집회를 막기 위해 시위가 일어났던 지역을 원천 봉쇄하고 거리나 지하철, 버스 등 어디든 닥치는 대로 주민들의 핸드폰을 검사하여 백지 시위와 관련된 내용이나 자료가 나오면 체포하고 있습니다. 석방이 되려면 반성문을 쓰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써야 합니다. 상하이, 베이징, 우한 등의 대도시에서는 개인들이 자신의 핸드폰 최근 기록들을 지우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곳곳에서 핸드폰 검사에 대한 반발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지 시위를 두고 공안의 방어 공격과 중국인들의 시위 연속을 위한 투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SNS에서는 백지 시위 운동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가 넘쳐납니다. 지금 물러나면 결국 내 개인들은 다시 중공의 공안들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단결하여 뭉치면 결국 중공도 수많은 대중을 모두 체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결하고 시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해외 유학생들은 두 파로 나뉘어서 백지 시위를 지지하는 파와 공산당을 지지한다는 애국주의 파로 나눠지는데 지금은 예전과 달리 애국 친중파의 목소리는 미약합니다. 게다가 해외 각국에 중공이 몰래 설치한 해외 현지 파출소와 스파이 파견이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신분 노출을 꺼려 아직은 별다른 반발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국 유학생들은 현지에서 자신들은 친중파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백지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제 세계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의 해외 유학생들은 해외에서 여론 조성을 해서 본토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기도 하죠. 이번 영상까지 일단 공산당 퇴진운동 백지 시위 시리즈를 1차 정리합니다. 그러나 일종의 시즌 1과 같은 의미로 정리를 마치는 것이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상황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월 3일 생방송 토요소통 시간에 백지 시위, 백색 혁명에 대한 내용을 종합하여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생방송에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